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목서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유학생이 한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답답하고 힘들 때가 바로 몸이 아플 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통역 지원은 더 절실할 텐데요. 오늘 우리 친구 할까요에서 만날 레티토아 씨는 베트남 이주민과 유학생들을 위해 전주의 한 병원에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하는 레티토아 씨를 만나봅니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찾는 외국인은 연간 약 50만 명. 오늘의 주인공은 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긍정적인 친구이고 잘하는 이제 귀여운 신입. 한국에서 겪는 새로운 일들로 하루하루가 즐겁다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국제 의료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레티토아라고 합니다. 전주의 한 병원. 이곳이 베트남에서 온 레티토아 씨의 일터입니다. 최근 2주 이내 다른 예방 접종 받으셨어요? 없었어요? 합격한다고 결과 받자마자 기분도 있고 근데 겁이 나요. 첫 직장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베트남 대학에서 법학과를 졸업한 그녀. 전문 직종에서 활동할 기회를 뒤로하고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밟은 후 올 4월 꿈에 그리던 직장인이 됐습니다. 잘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근데 다행히 지금 많이 익숙해지고 생각보다 잘 되어 있어요. 네, 바르게 모시겠습니다. 서비스 매니저 안타입니다. 네, 바로 가겠습니다. 어디론가 황급히 달려가는 레티토아. 베트남 환자분 축구하다가 다쳐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러. 안녕하세요. 네.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되세요. 한국어가 서툰 베트남 환자에게 진료 내용을 설명해주기 위해 주인공이 나선 건. MRI 검사 해보셨어요? Em đã từng kiểm tra cậu Hùng Từ chưa? Em không, lúc chị lên ấy, chị kiểu mà em không tỉnh luôn ấy. Thế nào cũng có 언어적인 문제로 진료에 불편을 겪는 외국인 환자와 의사 곁에서 서로의 말을 전해주는 게 그의 주된 업무. 외국인 환자가 많아지는 요즘 그는 병원에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레티토아 씨가 하는 일은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것 그 이상이기 때문이죠. 병원 진료 관련 예약부터 처방전 받은 데까지 네, 다 도와해주고 설명해주는 거예요. 환자가 병원 문을 나설 때까지 보호자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꿈을 꾸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룸메이트도 한국 온 지 3개월 정도 됐을 때 아팠어요. 저도 그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한국말 좀 서툴지만 병원 진료도 잘 받을 수 있게 도움 많이 요청했어요. 간호사분한테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환자의 몸 상태를 확인할 시간. 충격이 가해서 여기 뼈가 멈추게 되고 충격이 가해지면 이 아래쪽에 있는 뼈가 윗뼈에 대해서 뒤로 밀리거든요. Thành ra nó mới không giữ được, thành ra cái chân bên dưới nó mới đẩy, cái xương bên dưới. 이거는 무릎 뒤에서 본 거고 네. 무릎 앞에서 본 건데. 의사의 설명을 듣는 환자 하이 씨의 눈빛에 불안감이 역력한데요. 이런 환자를 안심시키는 것도 레티토아 씨의 역할입니다. 친절하고 많이 도와준 거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병원 그 행정이나 아니면 이 진료 시스템에 굉장히 능해서 잘 알고 계셔서 진료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즐거운 퇴근 시간. 너무 좋아요. 주말이라. 주인공의 발걸음이 유난히 가벼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오늘 많이 더워요. 진짜 덥지? 네. 배고프지? 네. 직장에 적응하느라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귀한 인연을 만났는데요. 저한테 한국어 가르쳐 주시고 많은 도움 주시고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아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밝고 명랑해서 교실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2017년 한국어 스승과 제자로 연을 맺은 두 사람. 지금은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는 사이로 발전했다고요. 제자의 첫 직장 생활이 선생님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병원 생활이 어때? 달래준다고 해서 설문도 주고 그냥 이쁘다고 해서 설문도 주고 예쁘다. 엄청 예뻐요. 모처럼 만난 선생님과 바로 헤어지긴 아쉽죠. 연꽃 향을 따라 산책길에 나섰는데요. 탐스럽게 핀 연꽃에 더위도 잊은 채 또 하나의 추억을 새겨봅니다. 힘들 때마다 선생님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나란히 걷는 모습이 사제간이 아니라 모녀라 해도 믿을 정도로 다정하죠? 토와 같은 여학생들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도울 수 있으면 돕기 위해서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이제 딸 같고 가족 같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스스럼 없이 속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두 사람.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 안 나? 생각나요. 부모님도 나중에 나이 들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베트남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상황이 되면 토아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지만 때때로 가족품이 그리운 주인공. 하지만 자신을 응원하는 이들 덕분에 그 또한 견딜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정말 엄마 같은 분이에요. 선생님과의 짧은 만남 이후 또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는 레티토아 씨. 고조대 친구인데 저랑 같이 공부했어요. 이번엔 대학원 후배와 만났습니다. 주말이면 평일에 챙기지 못했던 주변 사람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하루 스케줄이 빼곡합니다. 논문은 어떻게 쓰는 것은 알려주고 그 때문에 우리 만났어요 오늘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르드에게 진심으로 조언을 하는 레티토와 자신도 주변의 도움 덕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기에 후배들에게 기꺼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서 아마 잘할 수 있어요. 기대를 품고 도착한 나라 한국. 먼 길을 돌아온 만큼 이곳에 뿌리내리기 위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제가 논문 썼을 때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똑같이 이 친구처럼 선배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아는 선생님한테도 도와달라고 했어요. 어렵지 않으면 취직할게요. 여기서 취직할 거야? 네, 한국에서? 한국에서. 어디로 취직하고 싶어요? 호텔 쪽에서. 호텔 쪽, 네. 호텔 쪽에서 관광 서비스 경영학과 하잖아. 네. 그러면 졸업하면 이수료증하고 이수료증 해야 돼. 만약에 지금 저처럼 의료 관광, 네. 의료 관광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신도 발품 팔아가며 쌓아온 노하우지만 아낌없이 전해주며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레티토아 씨. 다른 사람한테도 잘 도와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제 마음 알아주고 잘 도와줄 것 같아요. 후배의 모로드가 떠나고 혼자 남은 주인공.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주인공이 이토록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외국인 환자 오면 정확하게
의료 서비스를 절단할 수 있게 영어 공부하게 됐어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한 발 더 내다보는 레티토아 씨. 그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른 나라 국제 코디네이터도 원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경험도 주고 항상 그렇게 원해요. 환자들 진료 잘 받고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졌던 청춘은 마침내 그 꿈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그의 도전. 앞으로 현실의 벽과 맞닥뜨릴 날도 있겠지만 밝은 미소로 우뚝 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대부분의 다문화 지원센터에는 나라별 자조 모임이 있는데요. 이들은 함께 모여서 고향의 음식을 나눠 먹고 생활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의 연대를 더욱더 돈독히 다지곤 합니다. 오늘 다가치에서는 전주시 다문화센터의 몽골 자조 모임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간 곳은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입니다. 마침 이날 다문화센터에서는 결혼 이주민의 한 자조 모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모임에 음식이 빠질 수 없죠. 결혼 이주민들은 고향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그리움을 달래곤 하는데요. 고향 음식이라 그런지 만드는 손길이 꽤 능숙해 보입니다. 이날 만든 음식은 몽골의 대표 축제인 나담 기간에 먹는 몽골 전통 음식 포쇼르입니다. 이게 어떤 모임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예, 우리 몽골 이중여성 자조 모임인데 우리 2년 전에 개인적으로 만났다가 이렇게 1년 전부터 다문화 센터에서 우리 이런 모임 만들고 싶다고 얘기해서 이렇게 오늘 행사도 지금 3번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전부 몽골 분들인 거고 몽골 자조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 자조 모임 이름도 영고지라고 우리 지었습니다.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건물에는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사무실이 함께 있는데요.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곳입니다. 요즘은 주로 어떤 일 때문에 전화를 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임금 체불이나 뭐 이제 소통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용센터에 갔는데 알선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걸 못 하니까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통역 좀 해달라 그런 부분도 하고 뭐 병원에 가고 싶을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예.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 비자라서 이주 여성도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특히 가정 문제보다는 교육 문제 같은 경우가 많이 상담했었고. 결혼 이주민의 한국 생활 정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2008년 설립된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폭넓은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많은 이주민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뭐 저희가 다양하게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최근에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무지개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좀 하고 있어요. 무지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어떤 전통의 고유한 어떤 악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참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통 악기를 통해서만 저희가 좀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좀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다문화 가정의 그 고유한 나라의 어떤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악기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좀 더 풍성한 그런 어떤 오케스트라로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다 네. 행복이라는 건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다 함께 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결혼 이민자들이 이제 초기에 오게 되면은 정착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한국에서 생활할 때에 가정 생활할 때에도 불안감이 좀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이주 여성들도 이제 불안감이나 익숙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한국에 있는 남편이나 시부모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타국인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그들의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서로 간에 익숙할 수 있는 시간들,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을 문화적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좀 마련하는 것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게 다 함께 서로 간에 행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보니까 6월부터 시작이 됐던데 네. 참여하는 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참여하시는 반응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보내주는 어떤 재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하는 거고 또 강사진들이 지금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서로 간에 뭐 음식을 만들어 보면서 서로 간에 친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너무 좋다. 앞으로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 됐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네네, 그럴게요. 와, 안에 고기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고기도 들어있어요. 군만두, 한국의 군만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고기 만두 맛 나고. 네.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 만든 거지만 네네. 고향에서 먹던 호쇼록 맛이 비슷한가요? 근데 아무래도 좀 비슷하긴 한데 근데 고기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고기 네. 맛이? 네네. 맛있네요. 네. 보통 이거 몇 개 드세요? 한 사람 한 다섯 개? 네, 그 정도는. 많이 드시네요. 네, 4개, 5개 정도. 네. 원래 크기는 이만하고요? 이거보다 이제 식당에서 할 때는 좀 크게 만들고 그러면 한 3개 정도 먹을 수 있고 집에서 만들 때는 이 정도 작게. 고향의 맛이 듬뿍 담긴 몽골 전통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고향 음식도 함께 먹고 모국어로 수다도 실컷 떨고 오랜만에 마음의 허기까지 달래봅니다. 고향과 가족이 그리운 이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죠. 이 방송을 보시는 그 몽골 이주 여성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네, 맞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할 테니까 전주에서 사시는 이주 여성들한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고향도 못 갔고 이런 외로움이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거 친구들을 만나고 고향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가 있으게 여러분 많이 오세요. 전주시 결혼 이주민과 유학생, 이주 노동자들의 쉼터가 되어주는 전주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앞으로 이곳을 통해 더 많은 이주민과 유학생이 행복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대구가 고향인 손동현 씨는 지난해 귀농한 지 3년 차인 농부입니다. 24살에 결혼해 아내의 고향에 정착했습니다. 영지와 상황버섯을 재배하는데 첫 해에는 온도 조절 실패로 농사를 망쳐 수익이 한 달에 고작 몇십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매출이 안정돼 4,000제곱미터가량의 농지를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겁내던 것처럼 몸을 쓰는 일도 많이 없고 오히려 직장을 다닐 때가 더 피곤해요. 왜냐면 출퇴근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철에 한참 바쁘다가 또 농한기 때는 이제 집에서 쉴 수가 있으니까. 1년 반 전에 무주에 귀농한 이재훈 씨는 서울, 그중에서도 경쟁이 가장 심한 강남에서 직접 병원을 운영한 의사였습니다. 8년간 경쟁에 시달리는 내내 도시를 떠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정착할 곳을 찾다
연고도 없는 무주로 왔는데 시골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한 경험으로 마케팅에 이어 수출 판로까지 직접 두르며 농업 경영에 나서 월 매출이 의사 수입 못지않습니다. 목광영지버섯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없고, 근데 효능이나 효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탁월하게 느껴졌어서 이쪽을 부각시키면은 조금 더 자리를 빨리 잡을 수 있겠다. 취업난 속에 젊은 인력이 부족한 농업이 블루오션이라고 입모아 말하는 이들. 실제 20, 30대 청년 귀농인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30대 이하 귀농 가구 수는 1,362가구로 전년도보다 12.7%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농업의 발전 가능성이 귀농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베트남 분들이 우리나라 국내산, 대한민국산 영지버섯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수출판로, 개척 부분에 조금 더 많이 힘을 써볼 생각이고요. 청년 농부가 느는 만큼 중앙과 지방정부가 이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규모로 할 수 있는 농업들은 힘들거든요. 특용 작물이라든지 뭐 어쩔 수 없이 좀 다른 작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작목에 대한 지원들이 좀 미비하다 보니까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으로 유입돼 농촌도 살고 농업도 사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익산 시내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 지난 2월부터 따로 마련한 일회용 아이스팩 수거함이 하루 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이를 수거해서 재활용을 위해 씻고 말리고 있습니다. 아이스팩 내용물은 고흡수성 폴리머, 즉 수분 흡수성이 좋은 미세 플라스틱인데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소각이 어려워 매립되고 있습니다. 매일 버려지는 수많은 아이스팩을 볼 때마다 환경 훼손이라는 죄를 짓는 느낌이었다던 주부들은 아파트에 수거함을 만들고 재활용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1000여 개 정도에 불과했던 수거량은 이제 10배가량 늘었습니다. 버리는 사람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시 사용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서 뿌듯한 생각이. 모아진 아이스팩은 주로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 상인들에게 배달됩니다. 무더운 여름철이라 식품 배송에 필수적인 아이스팩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더구나 재활용 아이스팩이라는 점에서 상인들도 크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구한테도 덜 미안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익산시도 아이스팩 5개를 가져오면 쓰레기 봉투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거 대상 지역을 크게 늘리면서 아이스팩 재활용률은 10%로 늘었습니다.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실천하는 시민의식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전주 지역 결혼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느꼈던 점을 한 권의 책자로 엮었다고 합니다. 책 제목은 나를 응원해인데요. 본인들이 직접 겪은 문화 갈등이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노력들이 자세히 소개되었다고 하니까요. 이걸 참조하면 다문화 정책을 세우는데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